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4월 1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은 참 많은 내용들이 주말에 일어났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지난 금요일과 또 일요일까지 영상을 여러분들께 제공했었던 부분들 참고해 보시고 그런 흐름들 속에서 시장의 이 금주 일자별로 주요한 내용들이 무엇인지도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장에서 바라볼 때 미국 시장이 가장 중요한 흐름을 제공을 하죠. 미국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하는 부분들이 또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다우지수와 나스닥 공이 금요일 부분으로 봤을 때 전체적 상황 아주 양호하게 마감을 했죠. 이미 여러분들께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미국 시장의 시장 흐름들은 이번 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옵션 만기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까지는 그 추세 흐름들이 일정 정도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양호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가운데에서 다우지수는 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과 애플, 인텔, 화이자 뭐 전체적으로 이 성장주나 또 이 경기 민감주 골고루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나스닥 100 종목 부분들 속에서도 아마존닷컴이라든지 그리고 이 바이오 쪽 라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섹터 종목 부분들이 골고루 상승하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장 초반 나스닥은 국채금리, 미 국채금리가 소폭 반등하면서 약세 출발을 했지만 그 영향 부분은 크지 않고 오히려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하는 흐름들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큰 종목 부분으로 보게 되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이런 부분들이 상승을 했고, 테슬라는 소폭 약세 흐름 그 정도의 범위를 보였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시장으로 보게 되면 전주 흐름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다가 금요일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 매도가 조금 나오는 거래소 쪽으로 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음봉 마감을 하긴 했어도 전체적인 상황 부분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죠.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강세 흐름들이 지속되고 있으면서 이제 1000포인트를 돌파하려고 하는 흐름 부분. 자,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이 놓여져 있지만 수급적인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외국인들이 금요일에도 거래소 쪽에서는 소폭 매도가 나오긴 했어도 외국인들 동향을 보게 되면 이 코스피 쪽에 1,550억 정도 매도가 나온 상황, 반면 이제 코스닥은 매수세가 유입됐고, 그러한 흐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아직은 특별한 징후 이런 부분들은 없죠. 오히려 이 코스닥 강세 속에서 개별 종목별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시장의 국채금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기저효과에 의한 흐름이니까 크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고, 국채유가도 지금 하락한 이후에 박스권 라인 부분 큰 범위 흐름 부분은 아닌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환율 부분도 금요일 날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있어서 거래소 쪽 부분에 일정 정도 매물이 나온 정도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금요일 특징으로 보게 되면 전체적인 이 자동차 관련 섹터가 좀 이 차량용 반도체 쇼크 장기화가 우려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GM이 미국 캔자스주와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생산 중단 조치를 다음 달 10일까지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고, 포드가 일리노이주와 미주리주 공장이 생산 중단을 일주일 연장하고, 또 현대차 역시 오늘부터 13일 그랜저 소나타 등 인기 차종을 생산하는 아산 공장의 가동을 중단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좀 약세를 보였죠.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이 좀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앞선 영상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금주 발표될 주요 경제 지표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거기 들어가기 전에 한번
필요가 있는 게 이 부분이죠. LG SK 배터리 소송 종결을 했다. 현금 로열티 2조 원에 합의를 했다라는 부분. 그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뭐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이제 그 완성셀 업체 부분들이 방향성을 가지려면 이 합의가 나와야 된다. 그죠? 합의나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시한 이전 부분에 있어서 합의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뭐 강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없겠죠. 그런 가운데에서 저는 그래도 완성셀보다는 이 소재 쪽 라인 부분이 더 낫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은 계속 견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오늘 뉴스 플로우, 이제 이번 주 경제지표 부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대책 회의가 오늘 열리죠. 그죠? 우리나라 국내 기업엔 삼성전자, GM, 인텔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이제 미국 시장에서 아마케와 관련된 부분 10일에서 15일까지 열리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국내에서는 한미약품, 유한양행, JW 중해제약, 지노맨 컴퍼니, ABL 바이오, 매드팩토, 파맵신 이런 유형의 이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이 근데 주가 부분은 그렇게 크게 영향 미치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이제 그런 뉴스 플로우, 거기서 나오는 뉴스에 의한 움직임이 좀 예상될 텐데 그걸 가지고 매수하라 이런 부분은 별로 권하고 싶지 않는 상황이고. 자, 이제 중요한 미국 시장의 지표 중에서는 화요일 날 발표되는 CPI, 그죠? 3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 이 부분에 따라서 국채 금리가 조금 더 상승하게 되면 또 경기 기대감 부분이 상승하고 또 성장주가 약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 3월 CPI와 관련된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수요일 부분에 있어서는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를 하고, 또 파월 연준 의장의 뉴욕 이코노믹 클럽 연설이 있는데 이 정도 부분들은 이미 이 정부 정책적 흐름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일정 정도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이 기본적인 배경, 그 논조에서 바뀌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칠 요소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그런 가운데 15일 목요일에는 3월 소매 판매, 그리고 금요일에는 1분기 GDP, 중국의 1분기 GDP와 미국의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옵션 만기 쪽 라인 부분 들어오게 되면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죠. 다만 이제 큰 추세의 움직임은 옵션 만기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옵션 만기 이후에 또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는 단기적인 부분들은 수요일이나 목요일 부분에까지 지수가 좀 올라오는 상황이라면 이때까지는 좀 즐기고, 또 이 금요일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목요일 오후부터는 조금 비중을 줄인 이후에 이 옵션 만기 이후 미국 시장의 변화를 좀 볼 필요도 있다. 그건 이제 단기적 부분이에요. 섹터마다 또 틀리고, 이제 그런 시장 흐름 부분들을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미국 시장의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일어나죠. 그죠? 특히 이제 이 수요일 JP 모건과 골드만삭스 이 금융주를 시작으로 해서 실적 발표, 그리고 TSMC 반도체 장비 이쪽 라인 부분에 이 반도체 관련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의 실적 발표를 좀 눈여겨봐야 되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또 하나 이제 관심 갖고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요 연결이에요. 캐리 미 특사가 곧 방중을 한다. 그죠? 방중을 하고, 또 지난번 우리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 부분에 있어서 알래스카 고위급 회담에서 별 내용 없이 끝났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게 끝날 거냐, 아니면 조금 유화적인 흐름을 가져갈 거냐. 그런데 그런 부분들 속에서 중요한 부분은 다음 주 22일, 23일 기후변화 정상회의, 여기 이제 바이든이 주최하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이제 중국 시진핑도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결국 기후 변화와 관련된 이슈,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흐름이다. 그죠? 그런 부분과 연관져서 오늘 우리 시장에 있어서 이제 좀 영향을 볼 수 있는 석탄 발전 수출 이젠 금융 지원 없다. 그죠? 요런 부분, 이런 내용들, 결국 이런 부분들이 뭐예요? 결국 이 탄소 제로,
그죠? ESG, 뭐 기후 변화 이런 환경에 대한 욕구를 강화시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난주 부분에 있어서도 살펴보게 되면 요 환경과 관련된 부분 흐름들 속에서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 이런 부분들이 이 상승하는 흐름을 가졌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그린 케미칼이나 에코프로 그리고 이 후성 이런 종목들은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미국 시장의 바이든 이 기후 변화와 관련된 부분.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또 피해주도 있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에 강화되면서 해외 석탄 발전 금융 지원이 중단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이 우려되는 기업은 두산중공업이다. 그죠? 석탄 화력 매출이 전체의 35%, 40% 수준에 달한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고, 이런 종목 부분들을 보유하셨다면 단기적으로 좀 피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또 하나,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국가 정세, 국제 정세하고도 영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의 안보실장이 우리나라에게 쿼드 참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쿼드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그죠?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런 부분들. 그죠?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쪽에, 어느 편에 줄을 서느냐. 지금 미국과 중국,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지만, 2019년에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었다면, 그죠? 2019년은 관세 전쟁. 그리고 그 속에서, 2020년에는 화웨이 제재나 이런 기술 패권 전쟁. 그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이 민주주의라는 이 체제 전쟁. 그죠? 그런 부분으로 확대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느 쪽으로 속해야 되느냐.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이 미국의 다자주의 외교 노선과 동맹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중국의 이 공급망 체인을 옮기려고 하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인권이라는 문제, 그죠? 신장 유구르 지역 인권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미얀마 사태라든지, 이건 앞서서 영상으로도 올려드렸지만,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시장 부분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그죠? 이거는, 섹터에게 바로 다가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죠? 전체적인 시장 지수의 움직임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경각심도 일정 정도 가져야 되고, 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태양광으로 달리는 차세대 모빌리티.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또 2차 전지,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의 이 합의, 이 부분 때문에 또 갭상승 출발하며 막 무리하게 쫓아가 들어가는 건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죠? 어떤 뉴스가 나와서 시세가 몰리게 되면 그때는 쉽게 수익을 안 주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2차 전지 지금의 리튬이온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이 체제의 부분이 이제 전고체라든지 리튬이온 배터리라든지 리튬 메탈 배터리라든지 이렇게 그 흐름들을 어느 쪽으로 넘어갈지 아직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이고, 또 리튬이온 배터리 체계 내에서도 각형이라든지 원통형이라든지 그리고 이 파우치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어떤 쪽으로 표준화가 일어날지 참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셀 업체 부분이 상승할 땐 쫓아가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눌림목대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오히려 소재 쪽 라인 부분을 보셔야 되는 게 더 낫다라는 쪽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보실 때, 이렇게 태양광으로 달리는 차세대 모빌리티, 이게 이제 페로비스카이트의 흐름이잖아요. 그죠? 이러면서 달리는 부분에 있어서 전기를 받아서 움직이는 이런 부분도 일정 정도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 원가 절감을 통해서 경쟁력,
그죠? 지금의 이 전기차, 이 경쟁력과 또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기술력을 개발해서 진보된다면 이 태양광 쪽도 이런 부분 관심 있게 봐야죠. 테슬라도 이 태양광 이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유럽과 중국 그리고 독일 뭐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태양광 쪽 라인 부분, 뭐 제가 지난번에 풍력 쪽 라인 부분에 CS 윈드라는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런 지금 단기적인 뉴스에 초점을 맞추는 부분, 그거는 단기 매매를 잘 하시는 부분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한 주 앞을 내다보고 그죠? 한 주 앞을 내다보고 어떤 쪽으로 방향을 가지고 갈 거냐 하는 부분은 또 여러분들 선택 사항입니다. 여러분들 이 일주일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개별 종목적으로 보게 되면 차트 양호한 종목들 많죠, 그죠? 뷰옥스라든지 또 SKC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라든지 또 후성 그리고 다우기술, 다우데이터 뭐 이 라파스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 그죠? 여러 뭐 차트 양호한 종목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코스닥 쪽이 강한 흐름들을 지금 보여주는 개별 흐름들을 갖고 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3월 달에 그죠? 뭐 감사 의견 거절이라든지 한정 이런 의견을 받으면서 위험한 종목들을 일정 정도 걸러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 3년 4년 이 적자 기업들 그죠? 이런 부분들이 그런 위험에 대한 노출 때문에 많이 하락했다가 거기서 이제 그런 위험한 종목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뭐 상장 폐지나 뭐 이 관리 종목 편입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니까 조금 기지개를 펴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종목별로는 자산이 작은 분들은 그런 종목 부분들을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고 대형성 종목 부분들에 있어서는 큰 줄기 그죠?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섹터 종목 부분들을 공략의 포인트로 갖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침 시장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